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를 낙태 성역으로 만들겠다. 피난처, 생츄어리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낙태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그럼 캘리포니아로 와라. 여기서는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재정 지원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친 거죠.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낙태를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주겠다.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 솔직히 모르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제 발단은 1973년에 있었던 로우 vs 웨이드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인데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나오냐면 낙태를 그 전까지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가 낙태를 인정해 주자라는 첫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대신에 조건들을 겁니다. 24주라는 틀을 만들고요. 24주 정도 이상 되면은 그럼 이제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되면은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달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24주 전에는 무조건 낙태할 수 없게끔 이제. 근데 그 상태에서도 낙태를 하려면은 뭐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런 또 예외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의 그 기준점이 돼서 황금률이 돼가지고요. 모든 주에서 각 주마다 낙태에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질 때 이 로우 vs 웨이드 판례에 따라서 법들이 다 만들어지고 평가를 받고 있어 왔습니다. 벌써 40년이 된 것이죠. 40년이 아니라 지금 거의 5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 부분을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는 낙태 성역주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연방대법원이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게 되면 그럼 전국에 있는 주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각종 소송들이 벌어질 거고 새로운 법들을 만들려고 이제 낙태와 관련된 새로운 법들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때 낙태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지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해주는 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가야 되겠죠. 낙태하러. 자. 낙태업계 그리고 옹호단체 40개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 미래협의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FAB이라고 부르는 조직인데요. 근데 이 조직에서 낙태를 금지할지도 모를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여성들에게 여행비, 숙박비 그리고 각종 절차 등을 지원해 주겠다. 주의회가 로우 대 웨이드를 뒤집을 경우를 고려해야 할 45가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이 지금 단체에서 내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뉴섬 주지사도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는다, 1973년 판례 뒤집는다 그러면은 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캘리포니아 팹이라는 단체에서 내놓은 이 45가지 권고안이 이 캘리포니아 주를 낙태 성역으로 만드는 그 기존 규칙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내용들에 보면은 낙태 기금 단체, 낙태 제공자, 기타 지역사회 기반 단체 업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낙태 접근 정보가 있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사이트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투자한다. 제공자, 클리닉, 환자 및 기금에 대해서 인프라, 역량 구축, 조정 안전 조치 자금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자해가 낙태하는 사람들 낙태 쉽게 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고 계시겠지만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주들은 지금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로 자꾸 이끌어 나가고 있죠. 인건비는 올리려고 하고 세금은 점점점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 여기선 도대체가 이거 장사 못 해먹겠다. 그리고서는 지금 다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주로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물론 이제 지금 아직 회사가 옮기지는 않고 사장만 옮겼지만,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회사도 옮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조지아주를 봐도 저희가 그것을 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이 500 컴퍼니, 포춘 500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조지아주로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이 옮겨왔는데, 그것이 조지아주가 민주당 주에서 공화당 주로 바뀐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대기업들이 조지아주로 오게 되는 것은 여기는 일할 권리 주이고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주이고,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생활비 환경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대기업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주 경제개발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현지에 직접 투자해서 들어오는 해외 기업들 조지아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부 지역 전체가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끄는 데니까 테네시도 그렇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또 플로리다, 거기에 미시시피, 알라바마,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연결하면은 루이지애나, 텍사스까지 연결이 쭉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뭐 흔히 이야기하는 바이블 벨트니 하는 이런 지역들이,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들이 기업들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된 것이죠.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주, 지금 8년 연속 미국에서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주로 1위에 오르는 이런 주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순전히 정책의 문제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들은 내쫓고, 예? 기업들은 문 닫게 하거나 내쫓고, 그리고 낙태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살아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지원금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에서 나오는 지방세도 있겠지만 연방에서 가지고 오는 또 연방세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전국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부분이 낙태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대로 돈이 쓰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결국 법정 싸움 들어가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자꾸 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표 때문에 그런 거죠. 표 받으려고. 예. 자기네들이 마치 소외된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네들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코스프레를 굉장히 잘하죠. 소수민족들을 위한 정당, 그런 식으로 이제 유색인종들을 위한 정당, 그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펼치는 정책이 유색인종들한테, 소수민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낙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낙태라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걸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저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걸 왜 도와줍니까, 그거를?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낙태를 하지 않으면 산모가 아이 둘 다 생명이 위험하다라든가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강하게 이야기해서 무조건 낙태는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예외 조항, 예외 상황은 인정해 주자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다.